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8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월에 태어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말합니다. 뭐 태양이 됐든 뭐 촛불이 됐든 여러 가지 불들이 있죠. 그 화라고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고, 병화를 갖다가 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또 반대라기보다는 대조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똑같은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불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음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개념,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음은 반대로 어둡다라고 하는 뜻이 됐겠죠. 그래서 음양은 서로 대비되고 대조되고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양화인 병화가 강렬하고 맹렬한 그런 기세의 화라고 하면, 반대로 음화인 정화는 부드럽고 정화를 유연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음유한 그러한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정화는 달과 같은 것 내지는 별빛과 같은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태양지화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병화는 태양과 같다,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병화를 태양으로만 보는 것은 안 되고요. 또 정화라고 해서 등촉지화 같다고 해서 무조건 촛불, 모닥불을 정화로 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음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구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과 별이 정화라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달과 별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별보다는 달이 더 밝죠. 그러면 달과 별만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달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별빛은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일률적으로 100% 태양이 병화다, 그 다음에 달은 정화다,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매우 왕성한 강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가 너무 신왕해지게 되면, 즉 병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게 되죠. 마치 적도 지방의 어떤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병화가 왕했을 때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칠사를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통제한다 내지는 억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제 병화가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 억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수보양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태양과 같기 때문에 그 밝음을 갖다가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병화의 빛을 반사시키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병화의 빛이 더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수보양광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일간이 왕하니까 관살로서 통제한다, 이거는 이제 용신법 쪽에서 억부용신법의 기인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임수로서 병화를 통제한다, 억제한다, 그렇게 되면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로서도 병화를 통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보양광은 임수가 하는 것이지 개수는 수보양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오히려 정관인 개수보다는
평관칠살인 임수를 봐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이 더욱더 사주가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병화는 왕했을 때는 임수 칠살을 얻어야지만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일간이 왕했을 때 개수를 얻으면 물론 병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병화를 수보양강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오늘은 진월이 되겠죠.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절로는 봄이 되겠고요. 개춘이라고 말씀드리죠. 개춘, 늦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모춘이라고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늦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인묘진 동방이라서 목이 왕이긴 하지만 진월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가 왕한 계절이다,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병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다. 왜냐하면 토가 왕하게 되면 병화의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기 때문에 병화가 약하다라고 놓고 보지만은 이거를 기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자월에 일양이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축월에 이 양이 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월이 되면 삼양이 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묘월이 되면 사양이 진기를 하고 지금 진월이 되게 되면 양의 기운이 오양까지 진기를 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하고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병화가 예를 들어서 술월에 태어난 것과 병화가 진월에 태어난 것과 어떤 것이 일간이 더 왕할까요?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술중정화도 있고 병화가 술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월보다 술월이 병화가 더 왕하다라고 놓고 보지만은 그거는 그렇지 못하죠. 술월 같은 경우에는 오음이 진기를 하죠. 오음이. 그래서 음의 기운이 강한 계절이 바로 술월이라고 하면 진월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양이 진기한 때이기 때문에 마치 병화일간이 통근도 되지 않고 토가 왕하니까 병화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병화일간이 약할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진월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물어볼 때 병화 술월생, 병화 진월생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물론 이제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좀 잘 다를 수 있지만 병화가 술월에 태어난 것과 병화가 진월에 태어난 것 어느 때가 병화일간이 더 왕할까요? 이때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진월의 병화가 기가 더 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 물론 이제 임수를 써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겠죠. 진월에 약할 것 같지만 내적으로 병화의 기가 약하지 않습니다. 진월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뭐예요? 4월 화왕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병화가 약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진월의 병화도 약한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병화를 회광하는 역할, 병화의 빛을 가리는 역할도 하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술을 갖다가 고갈시켜줘. 토국수에서 술을 탁하게 하거나 또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막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가 임수로서 용신을 취용해서 병화를 뭐한다? 수보양강하는 걸 좋지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병화를 회광하거나 토가 임수를 막히게 하거나 아니면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병화 자체가 막아줄 수 있다. 목은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어서 목이 있게 되면 토가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는데 보좌 즉 간목으로서 토가 난잡하지 않도록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는 임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아주 좋은 국세를 만들 수 있는 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병화일간 양화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뭡니까? 이거는 양토가 되죠. 양토. 지지로 진술충 및 토가 있는데 진술토는 이거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 및 토는 이거는 음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간이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데 화는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니까 화생토의 관계죠. 화생토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일간인 병화 입장에서 토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되는데 양대 양이 되니까 이거는 식신이 되는 곳이고, 사주격국 식신격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월에 병화가 마찬가지로 오양이 징기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일단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회기무광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면 설기태과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명식도 마찬가지죠. 오늘 명식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월은 수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 목국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진월에 이렇게 술토로 보게 되면 이건 또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이 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오히려 토왕해진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토충은 뭐라고 했습니까? 붕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토는 다른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충은 충하게 되면 어느 한 오행이 약해지지만 진술충, 충미충은 토가 오히려 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재 축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지지로 토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아무리 병화일간이 진월에 오양이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역시나 뭐예요? 회기무광 설기태가가 될 수 있는 사주국세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생시에서 미시가 됐다라고 하면 완전히 지지에서 진술충미를 다 갖췄죠. 이 진술충미를 다 갖추면 사고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고격은 뭐냐면 미는 목의 고지, 술은 화토의 고지, 진은 수의 고지, 그 다음에 축은 금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고지가 모두 모여 있다. 그러면 사고격이 좋은 사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고격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고격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설기태가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기운이 토가 많음으로 인해서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고요. 또 연간에 신금이 있고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는데, 임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신금이 임수를 생해주고는 있지만 진술상충으로 인해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도 토에 의해서 파극을 당하게 되고요. 병화는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회기무광이 된다. 이 사주는 뭐예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이 있어서 토를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진월은 병화가 오양이 징기되어 있어서 내적으로 기가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진월에 술토가 있어서 진술상충했죠. 축토가 있죠. 더 심각한 것 무토까지 투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오양이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무자시가 되면 이거는 설기태과가 되죠. 설기태가 화토 진상관 격으로 놓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왕토에 의해서 임수도 깨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자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 또 이거 자진수국 된다라고 보신 분들 있는데, 이건 진술상충되면 자진수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간 병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를 생주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될 수 있고요. 무자시보다 더 못한, 더 안 좋은 시는 무술시가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수
또 있어도 안 좋겠지만 이건 뭐 완전히 토국으로 형성돼 있죠. 이거 그렇다고 해서 종격이 되느냐? 종격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 설기가 강하니까 뭐 목화운으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사갑오 요 정도 빼고는 나머지 운세가 그렇게 좋지를 못한다. 뭐 남명으로 태어나도 신묘 경인 외에는 운세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사주 명식이 매우 편고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생시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중화되기가 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진시 이렇게 되면은 뭐 진술 중에 임수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곡세가 되냐면 극설교집하는 그런 사주곡세가 되는 거예요. 토가 많아서 일간을 기운을 설계하게 되고 임수는 있어서 병화를 극하죠. 이거는 매우 극설교집되는 사주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사주국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가 되면 그나마 사화의 병화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역시나 뭐 이 사주국세가 별로 이렇게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무자시, 무술시, 뭐 임진시 이런 시보다는 그래도 일간 자체가 생시에서 이렇게 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개사시보다는 갑오시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오화의 병화가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뿌리를 두고 간목의 토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곡세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생시들 중에서 조금 낫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오시가 이 사주가 갑오시가 됐다고 해서 이 사주가 매우 합리적으로 중화를 잘 이루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갑오시가 되면 금순으로 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이렇게 양인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고 인성까지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를 잡는다고 하면 갑오시 정도 잡는 것이 일간이 약하고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갑오시 정도 잡는 것이 가장 그래도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가 사주가 너무 편고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